영화음악 소개해주는 여자 영음소녀. 안녕하세요, 영음소녀 플레이입니다. 오늘 덕업일치에서는 대한민국 4대 영화제 중 하나면서 가을 하면 가장 주목받는 큰 영화제죠.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국내 영화제 투어라고 해서 작년에 팟빵을 통해 내보냈던 게 있었어요. 그거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2019년 버전으로 준비를 하다가 아무래도 부산은 워낙에 규모 자체가 타 영화제에 비해 월등히 크고 좀 이렇게 할 얘기가 많지 않았나 해서 이렇게 따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부국제 측으로부터 받은 게 아무것도 없고요. 정말 뭐라도 같이 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영음소녀라는 이름으로 콘텐츠를 발행한 게 지금 거의 한 2년째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동안 부산, 전주, 부천, 제천 등 웬만한 영화제는 거의 다 카드뉴스로 소개를 해왔습니다. 이쯤 하면 연락이 와야 되는데 진짜 신경 써서 잘 만들었거든요? 네,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영화제 사무팀 직원분 혹은 프로그래머님 등등 영화제 측과 관련 있는 분들은 저희 영음소녀한테 연락주세요. 저희는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우리 함께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올해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일정과 또 제가 추천하는 상영작, 티켓팅 꿀팁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부산국제영화제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또 앞으로의 방향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광고 듣고 시작할게요. 영화가 끝나고 극장을 나오면서 한 번쯤은 영화 속 음악들을 흥얼거린 적 있지 않나요? 영화 음악과 그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의 흥미로운 이야기. 세상에 없던 영화음악 전문 채널 영화음악 소개해주는 여자.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함께합니다.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는 10월 3일 목요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약 10일 동안 부산에서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영화의 전당에서 열리고요. 상영작들은 영화의 전당, CGV 센텀,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메가박스 해운대 등 총 85개국에서 만들어진 303편의 영화를 이번 영화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개막식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영화제들을 다니기 시작한 게 약 3년에서 거의 4년쯤 됐습니다만 부산만큼 개막식 규모가 큰 영화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영화제 티켓팅이 개폐막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일반 상영작 예매를 시작합니다. 개막식은요, 지인분들을 한 서너 명쯤 미리 포섭을 하시고요. 아이돌 덕질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빠른 인터넷이 가능한 PC방과 나의 옆에 앉아 티켓팅을 함께 해줄 든든한 용병이라는 걸요. 저만의 티켓팅 꿀팁은 그 영화별로 코드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239번이다 하고 코드 번호가 이 상영 시간표에 뜨면 그 코드를 기억해뒀다가 예매창은 반드시 크롬이죠. 크롬입니다, 여러분. 서너 개쯤 띄워두시고요. 영화 선택할 때 날짜 누르고 시간 보고 이거다 하고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코드 번호 검색란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번호를 치시면 딱 그 영화만 뜹니다. 그러면 더 빠르게 다음 창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결제 카드 번호 이런 것도 메모장 하나 켜두시고 거기에 써놓은 다음에 이렇게 복부 따다다 하시면 금방금방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영화를 놓쳤어도 상영 직전까지 양도나 교환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영화 커뮤니티나 트위터 항상 곁에 두시고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 들이세요. 개막식은 티켓팅이 꽤 치열합니다. 제가 작년에 겨우 잡았거든요. 게다가 작년에는 류이치 사카모토가 왔었죠. 개막식에서 피아노 연주를 했었는데 저는 울었고요.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감동이어서 음향도 꽤 괜찮았어요. 그날 비도 오고 관객들 분위기가 좀 어수선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앉아있는 뒷자리까지 정말 생생한 그 피아노의 터치가 아주 귀에 잘 들렸습니다. 레드카펫에 오르는 배우들이나 영화 제작진들 멋있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솔직히 제가 이제 현업에 종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작품을 이렇게 맡을 기회가 정말 적기 때문에 거물급 감독님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딜 가서 이준익 감독님을 만나겠습니까?
부산에 가면 근데 가능해요. 여러분, 부산을 가십시오. 가셔야 됩니다.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가셔야 합니다. 자, 개막식과 일반 상영작 등 원하는 티켓을 겟하셨다면 숙소를 잡아야죠. 영화제를 즐기러 부산까지 갔는데 부산 앞바다도 한번 보고 와야겠죠? 네, 안타깝지만 비쌉니다. 부산의 성수기는 여름도 겨울도 아니에요. 가을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진행되는 그 시기가 진짜 성수기예요. 호텔, 모텔, 게스트하우스뿐만 아니라 민박이나 에어비앤비 모든 게 다 그 시기에는 껑충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이 많다. 나는 영화도 보고 광안리에서 회도 먹고 아침에 해운대 앞바다를 거닐며 커피도 한잔 해야겠다 하시면은 부럽네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아쉽지만 바다 근처 숙소는 다음으로 미루시고 센텀시티 근처에 게스트하우스나 조금 더 숙박 비용을 세이브하고 싶으시다면 찜질방도 추천해드립니다. 개막식이 이뤄지는 영화의 전당 바로 맞은편에 CGV가 있고요. 그 옆에 롯데시네마가 위치해 있습니다. 영화의 전당 근처에 다 몰려 있어요. 자차 운전을 하셔도 그 시기에는 주차가 좀 힘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걸어서 다닐 수 있게끔 그 센텀시티 근처의 숙소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예약은 최소 한 달 전에는 해야 돼요. 나중에 영화제 임박하면 1박에 20만 원 하는 그런 방도 없어요. 운이 나쁘면 바다 앞에서 노숙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숙소 미리미리 예약하시고요. 숙소 예약까지 완료했다면 이제 부산까지 가는 차편을 예매해야겠죠? 일단 자차 운전은 빠르게 포기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사는 지역이 부산이다, 혹은 부산 근처다, 경남권이다 하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외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하셔야 합니다. 평일에 가셔도 부산 거의 다 와서 엄청나게 막혀요.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 맨 앞에 차는 대체 뭐 하는 걸까요? KTX 이용하시고요. 여러 가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전에 출발하는 기차랑 오후 늦게 저녁 출발이죠. 상시 할인이 그런 타임에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요. 작년에 저희 지유 씨가 비행기 타고 가서 제가 좀 놀랐는데 예상외로 비행기가 안 비싸대요. KTX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영화제 임박하면 비싼 숙소도 없어서 못 잡는다고 했잖아요. 이상하게 KTX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대중교통에 비해서 취소 수수료도 조금 있는 편이고요. 물론 고속버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국제 기간에는 항상 태풍이 와요. 그것도 이상하게 거의 매년 작년에도 태풍 북상한다고 해서 그 비프빌리지 기껏 만들어 놓고 철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 또 기사를 보니까 올해는 아예 비프빌리지를 안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태풍이 올 게 뻔해서 발빠르게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어떻게든 태풍을 좀 피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KTX와 항공편 추천드립니다. 이 부산국제영화제는 부분 경쟁을 도입한 비경쟁 영화제로 1996년에 출범했습니다. 몇몇 다른 영화제는 추구하는 장르가 테마가 있습니다. 판타스틱이다 하면은 호러나 스릴러, SF, 인권영화제다 하면 영화의 주 소재가 소수자나 이민자 혹은 장애인인 경우도 있고요.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들은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선정한다는 게 부국제가 내세우는 상징성입니다. 헐리우드에서 제작한 영화는 물론이고 세계 4대 영화제죠. 칸, 베를린, 썬댄스, 베니스 수상작이나 애니메이션, 또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단편 등의 영화들도 초청의 대상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영화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영화제에서도 좋은 작품들은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부산만큼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국내 영화제들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가 아니라 도쿄랑 홍콩국제영화제,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 이렇게 3개의 영화제가 아시아 최대 규모 영화제예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영화제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마지막 상영이죠. 라스트 스크리닝 이후에 따로 배급을 안 하는 영화들도 많고 전국 이 상영이 확정이 돼도 꽤나 이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영화제를 가서 미리 선공개하는 영화를 남들보다 발빠르게 먼저 본다는 게 아마 영화제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월드 프리미어나 혹은 아시안 프리미어,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같이 그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영화들이 또 있습니다. 재작년엔 오스카에서 쉐이프 오브 워터가 상을 휩쓸지 않았습니까? 그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선공개였고요.
작년에는 로마랑 퍼스트맨 같은 그런 큰 영화들이 바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먼저 상영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영화제에서도 그래요. 할 수 있어요. 다른 영화제들도. 그런데 아무래도 영화제의 규모 자체가 크면 이렇게 큰 영화들을 더 잘 따옵니다. 쉽게 말해서 행사의 규모가 크면 그 행사에 오는 공연 가수의 급이 달라진다고 할까요? 이렇게 비유를 하면 안 되겠네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아무튼 올해는 총 상영작 303편 중에 120편이 월드 프리미어, 30편이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로 부산에서 처음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실 상영작은 작년보다 줄었어요. 작년에는 79개국에서 만들어진 324편의 영화를 상영했는데 올해는 303편으로 영화를 줄인 대신에 85개국이니까 조금 더 많은 나라들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세계에서 이렇게 영화 산업의 선두주자로 주목받던 국가들보다 비주류라고 해도 되려나요? 그런 국가들의 영화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메인스트림으로 끌고 오려는 영화계의 노력이 보이는 것 같아요.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제24회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제가 추천하는 영화는 한국 영화 회고전에 선정된 작품들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방송했던 한국영화음악사 편이 그동안 발행했던 다른 클립들에 비해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어요. 저희가 재미없게 했을 수도 있어요. 인정하긴 싫지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희가 페이스북에 발행하는 카드뉴스들도 보면 한국 영화를 딱 한 번 소개했는데 조회수가 정말 쪽박이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재미가 없나요? 지우 씨랑 저랑 방송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흥미를 잃으실까봐 매 에피소드마다 정말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웃겨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헐리우드 영화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랑 국내 영화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가 반응이 좀 다르다는 거를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게다가 올해가 한국영화 100주년이잖아요. 지금 국내 영화계에서는 국립영화박물관 건립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100주년을 축하하면서 동시에 또 계속해서 국내 영화들을 많이 알리려고 이렇게 주목받게 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한국영화 100주년 특별전 섹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신 있게 여기에 해당하는 영화들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개봉한 지 오래된 고전 영화들이 요즘 현대에 와서 디지털 리마스터링으로 깔끔하게 복원된 영화도 많고요. 또 재밌어요, 그런 영화들이. 음악도 마찬가지로 촌스럽지도 않고 훌륭합니다. 이번에 칸에서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기생충이 상을 또 받은 만큼 국내에서도 좀 잊지 않고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는 게 계속해서 영화를 만들게 하고 또 시장이 돌아가게 하는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영화 회고전과 한국영화 100주년 특별전 섹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덕업일치에서는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부산에서 만나요. 부산 진짜 좋습니다. 영화도 보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부산시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영화 촬영지도 가보세요. 세계 어느 영화제 사이에 내놓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영화제고 또 도시 자체가 워낙 아름답습니다. 한겨울에 가도 춥지도 않고 따뜻하고 어쩌다 보니까 마무리가 부산시 홍보대사처럼 돼버렸는데 하고 싶네요. 시켜만 주세요. 지금까지 영화음악 소개해주는 여자 플레이의 덕업일치였고요. 예고했던 대로 다음 주엔 지우씨와 함께 MCU 특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부산에서 만나요. My